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는 언제나 통제와 안정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워왔다. 특히 그는 항상 자신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경호 책임자를 통해 단순한 신변 보호를 넘어 절대 권력의 상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0월 마지막 주, 중국 전역의 시청자들이 CCTV 뉴스를 지켜보던 그날 밤, 익숙한 모습 하나가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 시진핑은 여전히 인민대회당의 단상에 서 있었지만 그의 곁을 10년 가까이 지켜오던 남자, 1호 경호원의 모습이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언론은 입을 다물었으며 공식 설명도 없었다. 단 한 사람의 부재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절대 작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이미 주인의 존재를 감추고자 작심한 것처럼 보였고 일부 내부 소식통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진핑이 실질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이름도 얼굴도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적은 드물다. 하지만 시진핑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그의 등 뒤 2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붙던 인물이었고 VIP 회담 장소와 연단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가 수행하던 임무는 단순한 경호를 넘어서 시진핑의 절대 권위를 실물로 구현하는 상징 그 자체였다. 중국 특유의 정치적 상징 언어에서 이 남자의 존재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안보 권력의 화신이었고 군부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연결하는 실무 총괄이었다. 즉 그는 시진핑이 현장에서 군대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10월 23일 이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CCTV 뉴스는 시진핑의 얼굴을 여러 번 비추었고 인민대회당 전체 샷이 반복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남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단 한 번의 누락이 아니었다. 10월 24일, 25일, 26일까지 이어진 연속된 3차례의 주요 회의에서도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사장 내부에서 아예 배제된 듯한 정황이 감지되었다. 현장 보안 장면에는 다른 인물들이 새롭게 배치되었고 기존의 보안 동선 역시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보였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를 두고 경호 인물 교체가 아닌 경호권 자체의 이관으로 해석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단순한 인사 이동이나 건강상의 이유라면 중국 당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침묵은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그는 단지 시진핑의 경호 책임자일 뿐 아니라 군사위원회와의 비공식 라인, 즉 내부 경보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는 실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종은 곧 시진핑이 그 라인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터져나온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보가 사건의 중대성을 증명했다. 바로 10월 25일부터 시작된 72시간 비공개 군사위원회 회의였다. 정권 핵심부가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 실시간 보고 시스템을 끊은 채 폐쇄 회의를 강행한 이례적 상황은 시진핑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활동하던 인물의 실종과 완벽히 맞물려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떠오른다. 시진핑은 지금도 화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가 가진 실시간 통제력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자는 자신을 위해 총을 들었던 사람들의 행방을 모를 때 그 권력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는 여전히 단상에 서 있지만 그의 가장 충직한 경호 책임자는 화면에서 사라졌고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시진핑 권력 시스템의 본질이 이미 침식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는 빛이 아닌 어둠이 남는다. 그리고 그 어둠은 바로 오늘 중국 최고 권력의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남자의 실종이 알려지기 시작하자마자 베이징의 권력 중심부에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군사위원회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10월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무려 72시간 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휴대폰은 물론 사무기기나 영상장비 사용도 전면 금지되었고 심지어 통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메신저 앱도 강제로 삭제되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조차 이번 회의의 존재를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CCTV는 의도적으로 관련 보도를 누락시켰다. 이런 비정상적 통제는 단순한 군사 보고나 전략 조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만 조율된 새 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중국 내 정치 관측자들은 이 사건을 시진핑의 정치 격리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군사위원회의 핵심 권한이 사실상 그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장여협이었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조용히 백의종군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 인사 전반을 통제하며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시진핑의 지시나 발언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이는 마치 상징적 지도자로 남긴 채 실제 권력은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갔다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권력의 실질이 빠져나간 자리를 시진핑의 이미지가 대신 채우고 있었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외형적 안정감만이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격리는 어떤 역사적 장면과 닮아 있을까? 중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 바로 림표 사건이 떠오른다. 마오쩌둥의 후계자이자 공산당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실력자였던 림표는 1971년 한밤중에 베이징을 떠나 도망치려 했으나 비행기가 몽골에서 추락하면서 목숨을 잃었다. 표면상으로는 단지 사고였지만 실상은 군부 내부 권력 투쟁의 끝이었다. 마오쩌둥이 림표를 의심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연결 라인이 끊기고 결국 그는 자신이 믿었던 군대에 의해 몰락한 것이다. 오늘날 시진핑의 상황과 이 사건이 겹쳐지는 부분은 많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앉아 있는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의 흐름, 명령의 전달, 인사의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시간 회의에서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직접 전달되지 않으며 군대는 더 이상 그의 눈을 거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권한이 분리되고 회의가 봉쇄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전환이다. 시진핑은 지금껏 군대를 통해 당을 지킨다는 전략 아래 자신의 통제력을 군부 중심으로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략은 지금 그 자신을 고립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인사재표는 단지 전임자들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와 연관된 모든 라인을 차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석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승진하던 인사들이 이제는 그와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퇴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진핑은 단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인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는 주석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지만 그 메시지를 반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실제 권력의 공백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최근 몇 차례의 지방 순시에서 시진핑은 전과 달리 단독으로 등장했으며 기존에 동행하던 참모진은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의도된 단절을 의미한다. 정권의 중심에서 발생한 이런 공식적 고립은 곧 권력의 이양을 향한 무언의 준비 작업일 수도 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시진핑 개인의 생존 전략이나 결단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로 연결된다. 권력은 항상 이동하며 그 이동은 반드시 외부의 소란이나 전쟁처럼 시끄러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틈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군사위원회와 정치국 내부에서는 바로 그런 조용한 혁명이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경호실장이 사라졌다는 단서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의 시진핑은 더 이상 독점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구축했던 시스템 속에 갇힌 또 다른 그림자일 뿐이다. 군 내부의 모든 라인을 통해 수렴되던 정보가 더 이상 중난 하위로 향하지 않는다는 징후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은 모든 보고 체계를 자신의 집무실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1차 검토와 최종 지시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1인 명령 체계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군사위원회의 보고 시스템은 완전히 재편되었다. 주요 군사부서들은
현재 보고 문서를 중앙군사위원회 사무처를 경유하지 않고 새로운 라인으로 직접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라인의 최종 승인자는 더 이상 시진핑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고위 장성들의 인사 명령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석의 최종 서명이 생략된 채 진행된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정보 단절을 설계한 결과다. 시진핑이 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던 그 전략의 핵심은 정보 독점이었다. 그는 자신만이 군의 움직임을 알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수많은 보고 체계를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러나 지금 그 정보들이 더 이상 그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회의에서는 시진핑 측의 회람 요청 자체가 반려되었고 군 내부에서 진행 중인 일부 무기 배치와 훈련 작전은 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군이 주석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시 말해 그는 상징적 최고 통수권자일 뿐 실질적 작동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재편의 중심에는 장유샤가 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이양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감독자에 가깝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용함이다. 그는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개 석상에서도 발언을 최소화하며 그림자 속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일 때마다 군 내부의 주요 보직은 바뀌었고 시진핑 계열 인물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그는 단지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전원 교체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절차라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조치는 바로 주석 직속 경호 체계의 해체였다. 앞서 언급한 경호실장의 실종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는 신호탄이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주변에서 오랫동안 충성을 맹세하던 인물들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인물들을 배치했다. 특히 군사위원회 비서실과 작전통제부, 기획전략부에 배치된 신임 간부들은 모두 장유샤의 과거 측근들이거나 그의 직속 사단에서 발탁된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사는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단행되었으며 각각의 자리는 단 한 치의 우연도 없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장유샤의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인사명령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반발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숨어 있다. 더 이상 시 주석과 연결된 인사는 남기지 않는다. 군 내부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교체가 아닙니다. 이는 정리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음을 내부에 알리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이러한 정리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유샤는 그 어떤 외부적 저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감각이 예민한 이들은 이미 알아차렸다. 군의 회의 구조가 바뀌고 보고 라인이 단절되며 경호 체계가 해체되는 이 모든 변화는 권력 교대의 신호라는 것을. 시진핑은 여전히 자리에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실질적 명령권자가 아니다. 그의 곁은 비어있고 그의 명령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이는 장유샤, 침묵의 반란자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의 의도를 읽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는 그가 설계한 새로운 지형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사라진 것은 단지 한 명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통제의 마지막 줄이었다. 시진핑이 자신의 가장 신뢰했던 인물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체제 전반의 균열을 의미한다. 과거의 중국 지도자들도 이러한 전환점을 겪었다. 마오쩌둥은 진심으로 의지했던 진보다를 잃고 림표의 반역을 경험했고 장쩌민은 끝내 자정기구를 쥐고 있던 가정안을 떠나보냈으며 후진타오는 단 한 번도 권력의 실권을 쥐지 못한 채 그림자 속에서 퇴장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을 지키던 사람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진핑도 그 동일한 궤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그는 아직 퇴장하지 않았음에도 주변은 이미 후시호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군대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정치국 내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이미 분산되었으며 국무원의 주요 결정 라인에서도
시진핑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고 있다. 즉, 이름은 남았지만 권한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되는 현상은 독재 정권 말기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다.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고 전면적인 쿠데타도 없지만 정권은 실질적으로 손바뀜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권력 구조는 형식상 존재하되 실질은 교체된 이중 권력 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은 오랫동안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총구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그를 위해 총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모두 다른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총구는 이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실도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권력이란 지키지 못할 때 이미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바로 그 순간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다.